지금도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대화를 좀 길게 해보시겠어요? 네, 지금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박상원 점장입니다.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지금 이게 노트북이랑 연결이 된 건데 지금도 잘 안 들리시나요? 하울링 있나? 네, 강사님 이제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차 미만 설계사 2개월 만에 보험료 3배 업시키는 노하우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또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 현재 판매하고 있는 소책자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 잘 듣고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박상원 강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카금융서비스의 박상원 점장입니다. 지금은 좀 잘 들리시나요? 훨씬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할 강의는요. 1년차 미만 설계사가 2개월 만에 보험료 3배 파는 노하우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는 좀 개인적인 좀 역량에 따라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적용한 결과 저는 3배 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제를 이렇게 정했고요. 잠시만요. 네. 오늘 목차를 좀 보면요. 이렇게 목차를 통해서 좀 너무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맛배기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좀 상세하게 하면은 사실 시간이 1시간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느낌으로 좀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하는지 또 어떻게 좀 제가 고객들한테 어프로치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느낌적인 부분만 좀 가져가셔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처음으로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는 어떤 설계사인가에 대해서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실 때 이제 어떤 컨셉으로 좀 다가가시는가에 따라서 이게 보험료 캐파가 좀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 주제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액을 절감하는 리모델링을 하시는 설계사, 그 다음에 높은 보장을 위주로 제한하는 설계사, 그리고 수수료만을 이제 챙기는 설계사, 그리고 업셀링을 위주로 하는 설계사, 그리고 사망 위주의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로 이렇게 제가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험료 캐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고객분들은 항상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고객님에게 응대를 해버리면요. 이 고객님의 보험료는 무조건 줄이지 않으면 계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보험료를 줄여달라 그래도 저는 고객분한테 그 보험료를 줄여준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료를 줄이게 되면요. 이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 내는 사람들을 리모델링 한다고 절감 리모델링 들어가면 사실 줄일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특히 이제 나이 젊으신 분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컨셉을 저도 해봤는데 사실 한계점이 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금액적인 부분을 줄인다고는 고객분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보장을 위주로 제안하는 설계사들. 저는 좀 이곳에 속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높게 제안 드리진 않아요. 어쨌든 고객분마다 좀 상황이 다르고 어째 가족력이라든지 저희가 소위 말하는 팩트 파인딩이라 그러죠. 고객의 가족력 아니면 생활 패턴, 이 사람이 뭐 흡연이나 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제반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맞춰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컨설팅을 좀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보장이 높은 분들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수수료를 위해 설계하는 설계사들. 이분들은 사실 유지율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제가 회사는 언급하진 않겠지만 M사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M사로 진행하신 분들의 보험을 리모델링 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M사가 수수료를 많이 주죠. 근데 그 설계 상품이 금액대가 타사들보다 금액이 원체 높고 구성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깨고 들어가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는 저는 수수료를 높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아마 유지율이 좋지 않고 보험료가 높아도 환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셀링 위주로 설계를 하시는 분. 아마 이분들이 고민이 제일 크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고객분들을 상담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컨설팅이나 어떻게 리모델링이나 어떻게 이거를 바꿔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업셀링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뇌혈관이나 화혈성이나 아니면 소액적인 부분의 수술비만 추가적으로 가져가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금액대가 당연히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뇌혈관, 화혈성,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가면 1,000만 원, 적게 들어가면 2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추가로 수술비까지. 그 보험료가 뭐 사실 5만 원이 넘기 쉽지가 않습니다.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갱신형으로 좀 구성하기 때문에 금액대가 더 높아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또 금액대가 너무 저렴해요. 많이 들어가도 이제 금액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업셀링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건수 베이스로 많이 영업을 하시는데 영업하는 것 대비 생산성이 안 나오는 이유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식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망 위주의 설계 제안하는 설계사들. 이분들은 사실 원수사 출신, 이제 생명사에서 근무하시는 설계사분들이 좀 대상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종신보험이 아직도 저에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망보험을 상속 위주의 목적이 아니면 고객분들한테 잘 제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보험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계약 자체가 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근데 당연히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저희 보험료 중에 제일 높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거를 아직 판매 컨셉이나 제가 아직 와닿지가 않아서 이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보험료 캐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쪽에 좀 선택이 되실까요? 어느 쪽에 좀 속하실까요?
이 번호를 좀 적어주시면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체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김도성 님이 2번을 적어주셨고, 2번 아니면 4번이 맞네요. 진경렬 대표님이 종신보험이 필요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생각보다 2번이 생각보다 많네요. 예. 2번을 제안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여기 왜 들어오신 거죠? 보험료 캐파가 충분히 높게 나오실 것 같은데. 최하나 팀장님께서 금액을 절감하는 리모델링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음. 아마 1번이나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오늘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1번이나 4번 위주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서인국 본부장님께서 1, 2, 3, 4, 5 다유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음, 저 영업을 충분히 되게 엄청 열심히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내가 어떤 설계사인지 파악을 먼저 하셨으면은, 이제 제가 첫 번째로는 어떤 설계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확신이 없고 제가 준비되지가 않았는데 고객이 절대 납득할 리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생각을 하셨을 때 본인은 얼마나 갖고 있는가? 본인이 3천만 원 갖고 있는데 고객한테 1억을 제안했을 때 그게 과연 와닿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내가 먼저 준비해보고 그거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것과 내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단순히 공부만 한다고 이제 이거를 약관을 외우고 그냥 단순히 그냥 상품적인 것만 외운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고객한테 정말 진심으로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암 진단금이 당연히 1억 이상 있고요. 혈관 진단도 당연히 기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종신보험이 있죠. 종신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신보험을 못 파나 봐요.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나 치매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화질보험이나 뭐 수술비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본인들이 공부해보고 가지고 이거를 컨셉을 잡고 판매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상품명만 외우고 상품의 담보명만 외우고 이 부분을 고객들한테 제안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결과물이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본인의 보험을 한번 열어보셔서 내가 과연 암진단금이 1억이 있는가 아니면 5천만 원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암진단금이 뭐 5천만 원, 예를 들어 표적항암도 그렇죠. 표적항암이 없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고객한테 표적항암에 담보를 넣고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강보험이 20만 원 이상을 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고객들한테 15만 원 이상을 제안을 합니다. 자신 있게 제안해요. 왜 부끄럽지 않거든요. 저는 확신이 있고 그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가입해야 된다고 저는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전 책임도 져드릴 수 있다고 확신을 드려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좀 더 저한테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1억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1억 이상 있다. 1억 이상. 남편 것만 있어요. 예. 생각보다 좀 있으시네요. 1억 5천.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험을 팔 때에는
이제 종합보험이 있고 아까 말한 업셀링 보험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루트나 플랜으로 인해서 보험을 제시하게 되는데 저는 대부분 종합으로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종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종합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뭐 깨더라도 종합으로 좀 갈아치우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소통할 때도 그거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심이 좋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보험을 판매를 하실 때 본인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했듯이 본인이 어떤 설계사인지 그리고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의 판매의 이제 생산성이 좀 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연금보험도 적혀 있어요. 사실 저 연금보험도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연금보험에 대한 판매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판매가 더 좋아요. 당연히 연금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보험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노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거든요. 요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험도 재무 설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에 보험이 꼭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내가 은퇴를 했을 때 이런 진단금과 수술비와 이제 여러 가지 특약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저희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질병 얻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당연히 젊은 분들도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당연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리스크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이거든요. 여기서 진단금, 뭐 종신보험, 수술비, 운전자 보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요. 저희가 보험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저는 꼭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국가제도라고 하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그리고 연금보험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보험과 관련된 거는 건강보험제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보험료는 이제 실손보험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연금보험은 60대 이후로는 보험료 안 나가시는 거 아시나요? 근데 건강보험은요, 죽을 때까지 내야 됩니다. 건강보험은 납입 만기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내야 돼요. 공무원들도 연금을 360만 원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3, 40만 원씩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왜 나가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국민보험과 민간보험의 손해율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밑에 예시를 좀 적어놨거든요. 이 킴야라는 이제 저희 항암 치료의 이제 면역 치료 카티라고 저희가 보험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5억짜리입니다. 5억짜리. 근데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요.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손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졸겐스마라는 이제 약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육 희귀병 환자들한테 놓는 거거든요. 요게 제가 지금 20억이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히는 25억입니다. 25억인데 이게 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정도의 손해율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노후 때 갔을 때 이 건강보험 제도가 끝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까요?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저희 세계 출산율 1등, 낮은 출산율 1등입니다. 1등. 그만큼 지금 받쳐주는 인구가 점점 줄고 부양해야 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 건강보험 제도를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연히 국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제도는 운영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건강보험 제도가 운영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말이죠. 지금 연금보험도 고갈된다라는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장에는 뉴스를 좀 캡처를 해놨어요. 자, 보시면 건강보로 18% 인상, 뭐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주 건보 적용.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5억짜리 치료제입니다. 5억짜리 치료제. 근데 이게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제
장기 부담 상한제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300에서 500만 원짜리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폭탄, 뭐 월급 직장인 1억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월 400만 원씩 나간다. 그리고 급성 림프형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주. 이것도 이제 이게 똑같은 거고 이제 공공인상이나 연금보험, 건보료 실업급여 가중 다 올라간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떨어진다는 소리 없죠. 이게 당연히 부양하는 사람들이 늘고 우리가 받쳐주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계속 인상되고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국민건강보험만 믿고 과연 민간보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말이죠. 고객하고 이런 사회적 제도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을 때 고객들이 민간보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간보험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말이죠.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객들도 알아요.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건강보험이 지금 되게 손해율이 높고 많이 퍼주고 있다는 사실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압니다. 근데 경제적인 부담, 당장에 내가 건강하니까 후에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과 확신이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민간보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상은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병원 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요즘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초기 질병에 대한 대응이 되게 빨라졌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민간보험인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셨을까요? 혹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신 분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저도 이제 여러 상담을 좀 다녀보면은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한 설계사를 거의 못 봤다 그래요. 그냥 단순히 보장이 적고 이제 단순히 상품이 안 좋고 이제 그런 설계사들이 많지가 않은데 일단 이런 얘기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안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제안했을 때는 고객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희 심포괄수가제라고 이제 작년에 이걸로 인해서 표적 항암제가 엄청나게 판매가 됐을 거예요. 이게 지금 2군 항암제 제외라고 적혀져 있는데 단순히 말하면 건강보험 제도를 줄이고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전 의료 수가에 대한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암 환자들 대상으로 본인 비용이 증가된다라고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들만 봐도 지금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 저희가 걱정해봐야 바뀌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위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 없으니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고객들과 고민이 돼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얘기하시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이제 니즈 환기를 한번 불러일으키실 수 있다면은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작게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거절을 받을지언정 저희가 상품을 제안했을 때에는 이거를 고개 돌리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업셀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 진단금이거든요. 저희가 진단금을 얘기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좀 설명을 두고 얘기를 해요. 일단 진단금이 왜 중요한가? 이제 옛날부터 얘기할 때는 당신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백기를 당연히 진단금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옛날 화법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10년 전에도 썼고 20년 전에도 썼던 화법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 저는 암에 대한 치료법으로 좀 고객들에게 좀 어필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할 때 국가에서 95%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정확히는 90%는 입원 수술 등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이제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요.
그 5%는 약제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95%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지원받는 그 의료적 혜택은 1차적 치료예요. 뭐 수술이라든지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화학적 치료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를 지원받는 게 국가에서 해주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2차적 치료로 넘어갔을 때 표적 항암도 해주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당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 2차적 치료도 표적 치료도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약물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사실 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물을 계속 복용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약물에 대한 효력이 더 이상 듣질 않아요. 그러면 약물을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교체되는 약이 과연 국가에서 다 보장을 해주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고객에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약물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치료법으로 저희가 말하는 카티, 면역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면역 치료라든지 표적 치료라든지 이게 치료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면역 치료는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티라는 물질과 결합을 해서 저희 몸에 다시 투여를 해서 이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세포가 내 세포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 돼요. 근데 이것도 모든 암에 적용되지 않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예가 킴리아주입니다. 킴리아주 아까 한 방에 얼마라 그랬죠? 5억이라 그랬어요. 이거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약물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약물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적용이 되면은. 근데 이 약물들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국 돈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고객분들이 나 노후를 위해서 이거 안 걸릴 때 사용할 거야. 월 2, 30만 원씩 저축할게 10년 동안. 이런 분들 보셨어요 혹시?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 노후를 위해서 월 2, 30만 원씩 3, 40년 동안 투자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게 결국 저희한테는 보험이잖아요. 그거를 저축성으로 2, 30만 원씩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험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고객분들은 그냥 저축성으로 넣지 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시행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돈인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 부작용이 적은 시술을 택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수술하거나 부작용 많은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만 먹어도 암이 죽고 이제 비트로 싸서 암을 죽이는 저희 시행제 지금 암 치료법이 나왔죠. 중입자 치료. 이번에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지금 연세 세브란스에서 지금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런 거와 같이 지금 의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돈이 있으면은 저희 몸에 부담이 덜 되는 치료법을 받을 수 있고 몸에 부담이 되면 당연히 치료 기간도 짧아지겠죠. 그러면 더 빨리 경제적 사회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진단금으로 그 돈을 받아서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간에 우리가 그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진단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건데 저는 그 시각을 자기 치료하는 데 돌렸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가족 사회가 아니라 지금 개인 사회로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에 대한 치료 그리고 자기의 중요성이 요즘 증대되는 시대라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이제 자기가 치료를 받았을 때 돈 있으면은 부작용이 적고 건강하게 빨리 사회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고객한테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먹혀요. 제가 이런 화법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저도 이거를 공부하고 계속 이제 바꿔갔어요. 이런 틀로 가다가.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잘 들어주세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암이에요. 지금 10명 중에 3명 걸린다 30% 통계치가 나왔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실손보험과 안보험 없는 사람 못 봤어요, 거의. 진짜 있는 사람 손에 꼽습니다. 없는 사람 진짜. 이런 심리를 한번 이용을 해보셔서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이라든지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기대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이 당연히 암 가족력이 있다라 그러면 더 먹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대로 플랜을 좀 고객한테 제시를 해주시면은 아마 고객은 귀 기울이고 관심 있어 할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귀 기울이고 관심 주는 거. 단순히 상품만 얘기했을 때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제 눈을 보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은 사실 계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이런 뭐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요즘에는 하도 보험 상담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저는 이 차별성을 진단금에 뒀어요. 그래서 암에 대한 진단금을 좀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어필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암에 대한 그 치료법의 단계는 저희 지금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가입되어 있으시죠? 그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표적 치료, 중입자 치료, 뭐 이제 화학적 치료 등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한번 화법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 입맛에 맞게 지금 뭐 심지어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뭐 상세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백지화법으로 상세하게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쭉 나열하는 식으로 고객과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실손보험에 대한 위험성으로 적어놨는데 사실 진단금 다음으로 제가 이거 업셀링 하는데 제일 강력한 무기로 쓰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민원이 제일 많다고 하죠.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나는 실손보험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보험료가 두세 배씩 오르냐라는 상담에 대한 걸 많이 질의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보험료 폭탄이거든요. 나는 진짜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고 거의 청구한 적이 없고 내가 이거 돈 받는 거 손에 꼽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오를까? 라는 고객들의 이제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아보셨을 건데 사실 실손보험의 위험성 예전부터 예견 돼 있었습니다. 사실 1세대 실손은 보험사가 진짜 아무것도 조사 없이 만든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개편된 게 2세대 실손이고 그 손해를 또 잡자고 나온 게 3세대 실손이고 그 3세대 실손마저 또 손해를 높다고 잡자고 나온 게 4세대 실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 실손보험은 과연 언제까지 저희가 유지가 가능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실손보험은 저는 평생 유지 못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금액이 낮던 높던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손에 대한 손해율과 이 정도의 갱신폭의 유지라면은 저는 나중에 실손보험은 없어질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벌써 생각을 해보시면요. 3세대 실손부터 만기라는 게 나왔어요. 뭐 그 전부터도 당연히 나왔지만 15년 만기가 15년 만기되고 현 실손으로 다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 갈아타는 실손이 지금 몇 년 만기예요? 5년 만기예요. 근데 이 또 5년 만기가 또 어떻게 줄까요? 뭐 유병자 실손처럼 3년 만기로 줄 수도 있고요. 또 손해를 넣었다면 그 부분을 또 조정해서 또 새로운 상품을 또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실손만 가지고 과연 내가 노후 보장이나 내가 실질적으로 질병에 대한 거를 대비를 했을 때 이걸 과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고민하거든요. 과연 내 가진 실손이 이게 언제까지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 실손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험의 기능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는 고객분들한테 보험의 기능은 짜잘짜잘한 병원에 가서 그 청구받고자 하는 그런 의료 혜택들이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사실 감기나 뭐 허리나 어깨가 아파서 받는 물리치료나
병원비 얼마나 나오나요? 뭐 많이 나와야 5천 원에서 10,000원 아닌가요? 그거 실손으로 청구하시나요? 저는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안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1년에 30회 통원 한정입니다. 심지어 약 처방까지 포함돼요, 그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험을 청구를 안 하겠죠. 그리고 실손보험은 결국 나중에 정리 대상이다라고 저는 정리가 이미 된 상황인데, 그러면 고객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나. 1세대, 2세대, 3세대를 가진 분들에게 전환을 당연히 제안을 하겠죠, 먼저. 근데 이 전환에 대한 것도 당연히 상품이 지금 4세대로 바뀌고 4세대가 또 나중에 또 5세대로 바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알 수 있지. 뭐 당연히 금감원이나 국가에서 제재를 하겠죠. 이렇게 조정해라, 저렇게 조정해라, 뭐 최대한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보험사들도 이 보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국 저는 없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전환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채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15만 원 내시는 분이 전환을 해서 2만 원짜리 보험을 유지하고 그 13만 원에 대한 갭을 가져가실 때 그건 당연히 아끼시라고 할 게 아니라 당연히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라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노후에 대한 대비예요, 보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실손에 대한 위험성을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연평균 전체 통계율로 따졌을 때요, 16%씩 오른다 그래요. 연평균 전체 평균이요. 그러면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요, 5년 갱신 분들은 200% 넘게 오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르는 금액 대비 내가 건강보험을 그 고객분한테 정말 전문적이고 이렇게 실생활적으로 좀 돌릴 수 있는 화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고객들은 저의 대답에 응하실 겁니다. 저는 실손보험 전환하면서 그 비용에 대한 걸로 건강보험을 많이 들어갔고요. 실손보험 전환할 때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백내장, 그리고 뭐 비급여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사실 전환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 나왔잖아요. 백내장 지급 안 되는 걸로, 통원일당으로 지급되는 걸로. 근데 이거 무조건 지급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지급되는 사례도 최근에 생기고 있는데 거의 지급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대법원 판례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손에 대한 전환에 대한 이제 위험성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금, 뭐 수술비, 종합 여러 가지 플랜으로 고객분들한테 당연히 제한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험료 무조건 줄인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줄이고 그거에 대한 조금의 업셀링으로만 들어간다면 사실 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수술비의 중요성.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보험을 판매할 때 대부분 종합으로 판매를 합니다. 네, 종합으로 판매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수술비, 진단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해 진단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잠시만요. 소리가 지금 겹쳐가지고요. 네, 수술비에 대한 중요성을 고객분들에 좀 되게 어필하는 편입니다. 요즘 그 건강보험 세대잖아요, 저희가. 요즘 그리고 인터넷으로 뭐 무료 검진 뭐 많이 시켜준다 그러고,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도 있고, 그리고 요즘 효도 선물로 건강검진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헬스케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센터가 생겼고, 보험에서는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병원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인한 수술비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로 좀 제한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용종플랜 요즘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대장용종이나 위용종을 뗐을 때 수술비가 지급이 되죠. 근데 저는 제가 가입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대장용종 때문에 560만 원 나옵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560만 원 나와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나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안 되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이제 어린이 보험 대상자가 아니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는 세팅해드리기가 어렵죠. 근데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이상은 좀 받을 수 있게 해드린다라는 뉘앙스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종 뗐을 때 적어도 건강검진 비용 이상은 나오게끔 해드리겠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때 대학병원에서 받으면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 나오거든요. 요즘 용종 플랜으로 종수술이랑 질병수술비 그리고 폴립 수술비 구성하면 그 정도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내를 드리고 이제 생활질환으로 제일 많이 수술하는 게 이제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죠. 뭐 오십견 수술이나 아니면 디스크, 무릎 같은 수술이 있죠. 그런 부분도 이제 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의 중요성 그리고 실손이 없을 때 이 수술비가 100% 대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으로 이제 이제 그 고객분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비, 건강검진에 대한 수술비, 요걸로 좀 많이 어필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진단금과 좀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진단금의 경우 수술비는 받을 때마다 나오지만 진단금은 최초 1회한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저희 증권을 보시면. 그래서 진단금은 한 번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암진단금액 같은 경우 다시 받기 위한 진단금은 재진단 암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산정특례 대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진단금 외에는 진단금이 한 번 나가고 다 반복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진단금이 나가고 어차피 수술이라는 거는 진단을 하고 그게 상황이 나빠지면은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거는 진단금이 있어야지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금 한 번밖에 안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수술비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혈관 질환을 이제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혈관 질환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술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스텐스 시술이거든요. 스텐스 시술은 이제 아시다시피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에요. 근데 그 시술비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대학병원에 같은 경우는 좀 비싼 데는 뭐 1,000만 원까지 하는 병원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시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혈관이 안 좋다라는 거고 그 혈관이 안 좋다라는 거는 당연히 더 중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혈관에 대한 이제 강조성을 드리고 그다음 스텐스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거 아시죠? 예, 스탠스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게 이제 어쨌든 풍선이나 이제 그런 넓힌 부분에 이물질이 또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갈아주거나 다시 넓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비는 진단금처럼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속 반복성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면은 고객분들도 좀 되게 이제 되게 좋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대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보험은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중대질환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저희가 상해라든지 여러 가지 다치는 거에 대해 다치는 거나 뭐 생활질환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중대질환을 위한 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큰 돈 나갈 때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근데 중대질환 수술비는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 대표적인 예로 제가 여기 심장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심장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 수술비 중에 심장 수술이 제일 비싸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혈관 질환을 가진 고객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혈관 질환에 대한 높은 질환이 있으니 이거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예를 적어놨죠.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이 저희 수술비 중에 제일 비싸다 그래요. 네, 제일 비싸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인터넷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3,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3,400만 원. 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 특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질환 같은 경우는 재수술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심장이라는 부위가 정말 우리 신체에 정말 되게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대질환에 대한 수술비는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로 고객분들과
담보 조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조그맣게 막 이 금액 뭐 몇천 원 줄이자고 이제 뭐 다른 수술 엔데특약 빠지고 아니면 1호종에서 5종을 줄인다거나 어쨌든 그런 중요한 수술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 보험료 줄이시려고 5종 줄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5종은 어지간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풀로 넣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증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객분들을 가입을 시키는 거지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고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수술비의 중요성까지 이제 쭉 충분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손에 대한 대비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실손을 100%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의료 저희 보험 중에 제일 혜택이 좋은 건 뭐 여지없이 실손입니다. 거의 모든 질병을 보장하죠. 면책상 몇 개 빼고. 근데 수술비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신해 줄 수, 100% 대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좀 나중에 좀 기탈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저희는 보험의 기능이에요. 보험의 기능. 예, 이제 보험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제가 적어놨죠. 감기나 물리치료 경증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종신보험이 기능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장의 부재, 이런 걱정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근데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강보험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보험의 기능도 다른 거랑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옛날에 가입한 뇌출혈 진단금,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병원비 때문에 가입을 했던 거지. 진짜 뭐 저희가 실손 청구 단순히 실손 청구만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손의 기능도 사실 감기나 뭐 이런 거 짜잘짜잘하게 받자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아팠을 때 큰 돈 나갔을 때 어쨌든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손이 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한테 항상 보험의 기능은 중증 질환에 걸렸을 시에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생활 질환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고객님이 받는 목적은 이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두셔야 돼요. 네, 그렇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의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객한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왜 확신을 갖냐? 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요. 저는 국민 사회제도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질병 걸린 사람들 경제적 상황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진짜 이 중증 질환 때문에 무너지지, 다른 질병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이 병원비 없어서. 감기 때문에 뭐 생계가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코로나는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뭐 일반적인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래서 집안이 휘청거리거나 이런 경우 저는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죠. 근데 암이나 뭐 혈관이나 이런 중증 질환들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건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제 고객분들도 이제 몇 분 계셨고요. 적게 가입하셔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제 가족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저는 보험의 기능을 딱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말 큰 질병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이다. 그리고 노후 때 가서 정말 꼭 필요한 노후 수단이다. 라고 제가 고객분들한테 클로징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적인 거를 좀 정리를 하셔서요. 좀 추가적인 거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영업적으로 출중하시고 상담 잘 이끌어 가실 텐데 만약에 본인이 보험료가 안 나오거나 고객이 상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 끌어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신다면 좀 쉽게 가져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지금 사업단의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로 좀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도 그래도 이거 준비하는 동안 공부 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 본인의 좀 개발하는데 조금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오늘 자료는요, 제가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후기 좀 남겨주시면 제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안내를 드리면, 네, 카페나 저희 오픈 채팅방에 이제 후기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내용으로 베이스한 제가 소책자를 이번에 완성을 했어요. 뭐 이제 글재주는 없지만,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영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맛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상세적으로 좀 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상세하게 지금 적고 있으니까 이 책을 좀 원하신다고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에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증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책은 작성 완료 뒤에 또 제가 다시 공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강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많은 후기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